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도 열심히 일하는데 왜 부자가 되지 못할까? 사실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계신 게 하나 있습니다. 진짜 부자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그들은 일을 덜 하면서도 돈을 더 많이 벌고 있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비밀은 바로 돈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대신 번 돈을 어디에 두고 어떻게 불릴지를 더 고민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신이 잠을 자는 동안에도, 여행을 가 있는 동안에도, 심지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안에도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오늘은 여러분께 이 진짜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하나면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그 전에 이 귀한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 제가 올리는 재테크 노하우들을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락 부자들이 노동소득이 아닌 자산소득에 집중하는 이유.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무엇을 할까요? 당연히 일을 하죠. 회사에 출근해서 월급을 받거나 자영업을 하거나 프리랜서로 일하거나 이 모든 것이 내가 직접 일해서 돈을 버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이걸 전문 용어로 근로소득 또는 노동소득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문제가 뭘까요? 노동소득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하루는 24시간밖에 없고 내 몸은 하나뿐이니까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벌 수 있는 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도 떨어지고 집중력도 예전 같지 않고 결국 일할 수 있는 시간과 능력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반면에 진짜 부자들은 다릅니다. 그들도 물론 초반에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겠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번 돈을 그냥 통장에 쌓아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은 번 돈을 일하는 돈으로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게요. 월급 500만 원을 받는 직장인 어씨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어씨는 매달 200만 원씩 저축을 합니다. 10년 동안 모으면 얼마가 될까요? 2억 4천만 원 정도 되겠죠. 나쁘지 않은 금액입니다. 하지만 이건 오로지 어씨가 1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했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엔 같은 조건의 B씨를 봅시다. B씨도 월급 500만 원을 받고 매달 200만 원씩을 저축합니다. 하지만 B씨는 그 돈을 그냥 통장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매달 모은 돈으로 배당을 주는 주식을 사거나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소형 부동산에 투자하거나 안정적인 채권 상품에 넣어둡니다. 처음 몇 년은 어씨나 B씨나 비슷해 보입니다. 하지만 5년, 10년이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B씨는 자신의 월급뿐만 아니라 투자한 자산들에서 나오는 추가 수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배당금이 들어오고 월세가 들어오고 이자가 붙습니다. 그리고 이 돈들을 또다시 투자에 돌리면서 복리 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10년 후 어씨는 여전히 월급 500만 원으로 살아가지만 B씨는 월급 500만 원에 더해 매달 자산에서 나오는 수입 150만 원, 200만 원이 추가로 생깁니다. 더 중요한 건 어씨가 갑자기 일을 그만두거나 다치면 수입이 0이 되지만 B씨는 일을 그만둬도 자산에서 나오는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부자들이 추구하는 자산소득의 힘입니다. 자산소득이란 내가 직접 일하지 않아도 내가 보유한 자산들이 대신 돈을 벌어다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부동산 임대료, 주식 배당금, 채권 이자, 사업 지분에서 나오는 수익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죠. 부자들은 이 자산소득의 비중을 점점 높여갑니다. 젊을 때는 노동소득 80%, 자산소득 20%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산소득 50%, 노동소득 50%가 되고 결국에는 자산소득 80%, 노동소득 20%로 비율이 역전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노동소득이 없어도 자산소득만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는 경제적 자유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은 부자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일하지 않아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월급이 들어오면 즉시 고민합니다. 이 돈을 어디에 투자해야 가장 효율적으로 불릴 수 있을까?
어떤 자산이 나를 위해 꾸준히 일해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 말이죠. 반면 많은 사람들은 번 돈을 어떻게 쓸까만 고민합니다. 새 차를 살까, 여행을 갈까, 좋은 옷을 살까? 물론 소비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고 싶다면 소비보다 투자를 먼저 생각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월급의 10%만, 아니 5%만이라도 자산 만들기에 투자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도 10년 후에는 전혀 다른 재정 상태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의단락 다양한 자산 포트폴리오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방법.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에 투자해야 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부자들의 답은 명확합니다. 한 곳에 모든 걸 걸지 마라.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우리 속담에도 있잖아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라. 만약 그 바구니를 떨어뜨리면 모든 계란이 깨지지만 여러 바구니에 나눠 담으면 하나를 떨어뜨려도 나머지는 안전하다는 의미죠. 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자산을 여러 종류로 나눠서 보유합니다. 전문 용어로는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고 표현하죠. 왜 이렇게 할까요? 세상은 예측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예로 들어볼까요? 2020년 초 누가 전 세계가 이렇게 될 줄 알았겠습니까? 갑자기 주식시장이 폭락했고 많은 사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건 같은 시기에 어떤 자산들은 오히려 가치가 올랐다는 겁니다. 온라인 관련 주식들, 배달 서비스, 헬스케어 주식들, 그리고 금 같은 안전자산들이 대표적이죠. 만약 누군가가 모든 돈을 여행업이나 항공업 주식에만 투자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 손실을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자산을 여러 곳에 분산해둔 사람들은 일부 자산에서 손해를 봤어도 다른 자산들에서 이익을 내면서 전체적으로 균형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자산들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당주입니다. 배당주란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의 일부를 주주들에게 정기적으로 나눠주는 주식을 말합니다. 국내에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같은 대형 우량주들이 있고 해외에는 코카콜라, 맥도날드, 존슨앤드존슨 같은 회사들이 유명하죠. 이런 배당주들은 주가가 크게 오르지 않더라도 매년 35% 정도의 배당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1억 원을 투자했다면 연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의 현금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입니다. 특히 임대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동산이죠. 오피스텔, 소형 아파트, 상가, 심지어 주차장이나 창고 같은 것들도 포함됩니다. 부동산의 장점은 매달 월세라는 고정적인 현금 흐름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부동산 가치 자체도 상승할 가능성이 있죠. 물론 관리의 어려움이나 초기 투자금이 크다는 단점도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매우 안정적인 자산입니다. 세 번째는 채권입니다. 채권은 국가나 기업이 돈을 빌리면서 발행하는 증서인데요. 쉽게 말해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줄게. 그 대신 약속한 날짜에 원금과 이자를 갚아줘라는 계약서라고 보면 됩니다. 채권의 가장 큰 장점은 안정성입니다. 특히 국채나 우량회사채는 원금 손실 위험이 거의 없으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 45%대 이자를 주는 채권들도 많아서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분들에게 인기가 많습니다. 네 번째는 REITs, 즉 리츠입니다. 리츠는 부동산 투자 신탁이라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직접 건물을 사기엔 돈이 부족하니까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서 함께 건물을 사고 그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나눠 갖자는 개념입니다. 리츠의 장점은 적은 돈으로도 대형 상업용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이고 법적으로 수익의 90% 이상을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률이 높다는 겁니다. 보통 연 46% 정도의 배당을 받을 수 있죠. 다섯 번째는 사업입니다. 직접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지분 투자를 하는 방식이죠. 물론 리스크가 크지만 성공하면 가장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이 모든 자산들을 골고루 가져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배당주의 30%, 부동산의 30%, 채권의 20%, 리츠의 10%, 현금의 10% 이런 식으로 말이죠. 물론 이 비율은 각자의 나이, 투자 성향, 재정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은 리스크를 좀 더 감수하고 주식 비중을 높일 수 있고, 나이가 들수록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안정적인 자산의 비중을 높이는 게 일반적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에만 올인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하면 어떤 경제 상황이 와도 비교적 안정적으로 자산을 지킬 수 있고 꾸준한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어려울 땐 부동산과 채권이 버텨주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 배당주나 리츠가 수익을 내주는 시기죠. 이게 바로 부자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흔들리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이프라인을 통해 돈이 들어오도록 시스템을 구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3달랑 나이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자산 소득의 가치. 여기서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해야겠습니다. 바로 나이와 소득 구조의 관계입니다. 20대, 30대 젊을 때는 체력도 좋고 배울 것도 많고 시간도 충분합니다. 이때는 노동 소득만으로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죠. 밤을 새워 일해도 금방 회복되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것도 빠릅니다. 내가 열심히 일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공식이 작동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40대, 50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체력은 예전 같지 않고 집중력도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밤샘 근무를 하고 나면 회복하는 데 며칠이 걸립니다. 게다가 회사에서도 점점 젊은 직원들에게 밀리기 시작하죠. 더 적은 연봉으로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젊은 인력들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그리고 60대가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퇴직을 합니다. 노동소득이 거의 0이 되는 거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시기가 오히려 돈이 가장 많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건강은 안 좋아지니 병원비가 늘어나고 여유롭게 살고 싶은 욕구는 커지는데 수입은 사라집니다. 국민연금, 물론 받겠죠. 하지만 평균적으로 월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로 어떻게 생활하겠습니까? 자식들한테 손 벌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시 일하러 나가기엔 체력도 없고 받아주는 곳도 없습니다. 이게 바로 대부분의 한국 노인들이 직면한 현실입니다. 통계를 보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OECD 국가 중 1위라고 합니다. 젊을 때 열심히 일했는데 노년에는 가난하게 사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바로 자산소득을 만들어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생각해봅시다. 만약 젊을 때부터 꾸준히 자산을 모아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50대에 퇴직을 했는데 보유한 배당주에서 매달 200만 원이 들어옵니다. 몇 년 전에 사둔 오피스텔에서 월세 80만 원이 들어옵니다. 채권 투자에서 이자로 100만 원이 들어옵니다. 합치면 월 380만 원입니다. 국민연금 60만 원까지 더하면 월 440만 원의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일을 하나도 안 해도 말이죠. 이게 바로 자산소득의 힘입니다. 나이가 들어 일을 못하게 됐을 때 진짜 빛을 발하는 게 바로 자산소득입니다. 내 몸은 늙어도 내 자산은 늙지 않고 계속 일해주니까요. 더 나아가 이렇게 자산소득이 충분하면 50대에 억지로 직장을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습니다.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참고 할 필요도 없고요. 내가 일을 안 해도 생활이 가능하다는 확신이 있으면 정말 하고 싶은 일,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생깁니다. 봉사활동을 할 수도 있고 취미 생활에 집중할 수도 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돈이 엄청나게 많아서가 아니라 내 생활비가 자산에서 나오는 돈으로 충분히 커버되기 때문에 가능한 자유죠. 반면에 노동소득에만 의존하면 어떻게 될까요? 60살까지, 아니 70살까지도 일을 해야 합니다. 몸은 힘든데 선택권이 없는 겁니다. 일을 안 하면 당장 생활이 안 되니까요. 이건 자유로운 삶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삶이죠. 그래서 진짜 부자들은 절대 나이 들어서 뭐 먹고 살지 라는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미 젊을 때부터 자산을 차곡차곡 쌓아왔고 나이가 들수록 그 자산들이 더 큰 힘을 발휘하도록 설계해뒀기 때문입니다. 특히 50대, 60대는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건강도 아직 괜찮고 경험도 풍부하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시기죠. 하지만 자산소득 없이 이 시기를 맞이하면 가장 좋은 시간을 그냥 생존에만 쓰게 됩니다. 반대로 자산소득이 탄탄하게 준비되어 있으면 50대, 60대가 인생의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일에서 해방되고 진짜 하고 싶었던 것들을 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 지금이 20대든 30대든 40대든
심지어 50대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자산소득을 만드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10년 후, 20년 후에 내가 지금의 나에게 감사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사달락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 방법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나는 뭘 해야 하나요? 이론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누구나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내가 가진 자산부터 점검하세요. 많은 분들이 나는 투자할 돈이 없어라고 말씀하시는데 정말 그럴까요? 혹시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으신가요? 부모님께 물려받은 땅이나 건물이 있으신가요? 그냥 방치하고 있는 차고나 창고는 없나요?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들의 활용도를 다시 생각해보는 겁니다. 집에 빈 방이 있다면 월세를 놓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주차 공간이 있다면 주차장으로 대여할 수 있습니다. 시골에 놀고 있는 땅이 있다면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나 농지로 임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도 없는데요. 괜찮습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 넘어가죠. 두 번째, 매달 급여의 10%를 자산 만들기에 투자하세요. 10%가 부담스럽다면 5%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겁니다. 월급 300만 원을 받는다면 30만 원을 따로 떼어놓는 거죠. 그리고 이 돈으로 무엇을 할까요? 가장 쉬운 방법은 배당주를 사는 겁니다. 증권사 앱을 깔고 배당률이 높고 안정적인 우량주 한두 개를 매달 꾸준히 사 모으는 겁니다. 삼성전자, KT, SK텔레콤 같은 회사들이죠. 한 달에 30만 원이면 주식 몇 주 살 수 있습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하지만 이걸 10년 동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3,600만 원이 모입니다. 배당률을 4%로 계산하면 연간 144만 원, 즉 매달 12만 원의 추가 수입이 생기는 겁니다. 처음엔 작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세 번째, 채권 투자를 시작하세요. 채권은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 사실 가장 안전하면서도 은행 예금보다 이자가 높은 상품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국채나 우량회사채를 검색해보세요. 요즘은 연 45% 정도 이자를 주는 채권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을 연 4.5% 채권에 넣어두면 1년에 45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매달 자동으로 들어오는 돈은 아니지만 만기가 되면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을 수 있죠. 은행 예금처럼 안전하면서도 수익률은 더 높은 겁니다. 특히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나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채권은 정말 좋은 선택입니다. 주식처럼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고 약속된 이자를 정확하게 지급받을 수 있으니까요. 네 번째, 리츠에 관심을 가져보세요. 리츠는 쉽게 말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직접 건물을 사려면 몇억 원이 필요하지만 리츠는 몇십만 원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배당으로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배당률이 보통 46% 정도로 높은 편입니다. 증권사 앱에서 REITs 또는 리츠를 검색하면 여러 종류가 나옵니다. 오피스 빌딩에 투자하는 리츠, 물류센터에 투자하는 리츠,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는 리츠 등등. 이 중에서 자신이 이해할 수 있고 미래가 밝다고 생각되는 분야를 선택하면 됩니다. 리츠의 장점은 직접 부동산을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세입자 구하고 수리하고 세금 내고 이런 번거로운 일들은 전문가들이 다 해줍니다. 나는 그냥 배당금만 받으면 되는 거죠. 부동산 투자의 장점은 누리되 관리의 스트레스는 없는 겁니다. 다섯 번째, 소액이라도 꾸준히 하세요.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큰 돈이 있어야 투자를 시작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월 10만 원도 아니 5만 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것과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지날수록 강력해집니다. 월 10만 원씩 20년 동안 투자하면서 연 7%의 수익을 낸다면 약 5,200만 원이 됩니다. 실제로 투자한 돈은 2,400만 원인데 수익금이 2,800만 원이나 붙는 거죠.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월급도 오르고 여유도 생기면 투자 금액을 늘려가면 됩니다. 처음엔 월 10만 원으로 시작했지만 3년 후엔 20만 원, 5년 후엔 30만 원 이런 식으로요. 여섯 번째, 공부하세요. 투자는 공부 없이 하면 도박이 됩니다.
하지만 제대로 공부하고 이해한 상태에서 하면 자산을 불리는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에도 좋은 재테크 채널들이 많고 책도 많습니다. 배당주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배당주 관련 책을 읽어보세요. 부동산 투자를 하고 싶다면 부동산 공부를 하세요. 채권이 뭔지 잘 모르겠다면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무료 강의를 들어보세요. 시간 투자를 아까워하지 마세요. 한 달에 책 한 권, 강의 하나씩만 들어도 1년이면 엄청난 지식이 쌓입니다. 그리고 그 지식이 여러분의 자산을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불려줄 수 있습니다. 7번째, 소비 습관을 점검하세요. 많은 분들이 투자할 돈이 없어요라고 하시는데 사실 따져보면 불필요한 소비가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매일 마시는 커피값, 거의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충동적으로 산 물건들. 이런 것들을 조금만 줄여도 투자 자금이 생깁니다. 한 달에 커피값 10만 원, 배달음식비 15만 원, 안 쓰는 구독료 3만 원. 이것만 줄여도 28만 원이 생깁니다. 이 돈을 10년 동안 투자하면 얼마가 될까요? 수천만 원이 됩니다. 지금 당장의 작은 만족을 조금 참으면 미래에 훨씬 큰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무조건 아껴야 한다는 건 아닙니다. 삶의 질도 중요하니까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소비와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소비를 구분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합니다. 이 돈을 지금 쓰는 게 나을까? 아니면 투자해서 10년 후에 더 큰 돈으로 만드는 게 나을까?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8번째, 자동 투자 시스템을 만드세요. 사람은 의지만으로는 오래 못 갑니다. 그래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일정 금액이 투자 계좌로 이체되도록 설정하세요. 증권사 앱에서 자동 매수 기능을 설정하면 매달 정해진 날짜에 자동으로 주식이나 펀드를 사줍니다. 이렇게 하면 이번 달은 바빠서 못했네, 다음 달에 하지 뭐 이런 핑계를 댈 여지가 없어집니다. 자동으로 되니까요. 그리고 신기하게도 몇 달만 지나면 그 돈이 빠져나가는 게 익숙해집니다. 처음엔 아깝게 느껴지던 돈도 나중엔 원래 없던 돈처럼 여겨지는 거죠. 9번째, 주변 사람들에게 선언하세요. 나 이제부터 자산 만들기 시작한다고 가족이나 친한 친구에게 말하세요. 그러면 책임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같이 할 사람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친구나 동료와 함께 우리 매달 투자 현황 공유하자고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거죠. 혼자 하면 포기하기 쉽지만 함께 하면 훨씬 오래 지속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도 서로 공유하면서 더 빨리 배울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10번째입니다. 오늘 당장 시작하세요. 내일부터, 다음 달부터, 아니요. 오늘입니다. 지금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나서 좋은 정보네 하고 끝나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깔고 계좌를 만들고 첫 주식을 사거나 채권을 알아보거나 리츠를 검색해보면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미래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완벽하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시작하는 겁니다. 작게라도 천천히라도 시작하는 사람만이 결국 목표에 도달합니다. 10년 후 여러분이 그때 그 영상 보고 진짜 시작하길 잘했어라고 말할 수 있기를, 그리고 자산소득으로 여유롭고 자유로운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무리. 자, 오늘 우리가 무엇을 배웠나요? 진짜 부자들은 돈을 버는 것보다 번 돈을 어떻게 불릴지를 더 고민한다는 것. 노동소득이 아니라 자산소득을 만드는 데 집중한다는 것. 한 곳에 몰빵하지 않고 여러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분산한다는 것.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자산소득의 중요성이 더욱 커진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도 오늘부터 당장 시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자가 되는 건 복권에 당첨되거나 대박 사업을 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매달 작은 금액이라도 꾸준히 자산을 사모으고 그 자산들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의 10년 후, 20년 후를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미래의 여러분이 오늘의 여러분에게 고맙다고 말할 그날을 위해서 말이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런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더 구체적인 투자 방법들과 실제 사례들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상이 생활이다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